이혼과 불륜, 때로는 특별한 성적 취향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실화를 말씀드리고 여기에 따른 법적 쟁점과 또 다른 재미있는 사건들을 알려드리는 은밀한 사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집 정원에 숨어서 쌍안경으로 남녀를 훔쳐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남자는 훔쳐보는 모습을 들키게 됩니다. 뭐하는 놈이야! 소리치면서 얼굴을 봤는데 세상에 바로 옆집 남자였습니다. 옆집 남자가 옆집을 쌍안경으로 훔쳐본 거죠. 옆집 부부는 남편의 아내를 부릅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아내를 불러서 얘기하는데 좀 이상한 게 아내가 조금도 흔들리질 않아요. 두 사람 훔쳐봤다는 증거 있어요? 경찰서 같이 갈까?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해서 남편의 편을 듭니다. 아내는 사실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이렇게 대응한 거예요. 남편을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된 건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원래 좀 내성적인 성격인 남편은 성경험이 없었는데요. 군대 고참들이 남편을 데리고 사창가에 가서 성매매를 시킵니다. 이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처음이기도 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 여성이 너 처음이지? 가서 엄마도 좀 먹고 와.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해요. 이 무시를 당했던 게 너무 큰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 뒤에 제대로 여성과 관계를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약간 비틀리기 시작해서 여성의 속옷에 집착하고 남들의 성관계를 살피는 데서 쾌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여성과 관계를 하지 못했는데 교제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내한테는 당연히 얘기도 안 하고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또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아내는 사실 좋은 마음에서 약간 웃으면서 당신 처음이야?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트라우마 버튼을 완전히 눌러버린 거죠. 그 후에 아내와 제대로 성관계를 못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채 아내를 겁탈하듯 성관계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다른 여자를 훔쳐보고 또 아내 속옷을 훔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속옷을 가져오고 이런 걸로 욕구를 풀었던 겁니다. 이걸 넘어서 남편은 직장에서 일하는 다른 여자들의 속옷, 머리핀 같은 다른 물건들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만 빼면 아내와 딸에게 너무 잘해주는 남편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정말 A부터 Z까지 다 문제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이 사람은 그냥 나쁜 놈으로 생각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성도착증, 이런 병인데 이 성도착증 이것만 제외하면 사실 다른 문제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남편은 자기도 문제라는 걸 알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 정신과 치료하면서 이게 드러나는데 남편은 어릴 때 계모에게 학대를 당했던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에게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가 얘기해요. 이 병을 고치려면 아내한테 얘기를 꼭 해야 된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스스로 눌러보려고 노력하다가 참다가 한 번씩 터져 나오게 됩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여직원의 생리대를 훔치다가 들키게 되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아내는 동네 망신도 당했고 거기다가 회사에서 어떤 무리까지 일으켜서 쫓겨난 남편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조정장에서 조정위원인 정신과 의사는 본인 의지만 강하고 아내가 도와주면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치료가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건은 이혼 반대가 32% 그리고 이혼 찬성이 68%였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남편이 치료되는 걸 바라는 건 쉽지 않겠죠. 또 지금까지 했던 일만 보더라도 이혼에는 충분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음증 얘기, 성도착증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범죄 중에 뭐가 제일 많을까요? 성폭력 범죄만 보면요, 2022년 이후에 매년 성폭력 범죄가 한 4만 건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15,000건 정도가 통매음, 흔히 통매음이라고 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그리고 5,000건 정도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입니다. 근데 이제 통신매매 이용 음란죄는 사실 범위가 좀 넓어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구체적으로 뭐냐에 대해서 통계가 있는 건 아닌데 제 경험상 뭐 욕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한 절반 정도는
어떤 좀 음란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음란한 말, 음란한 영상 이런 걸 누군가한테 보내거나 받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뭐 이렇게 SNS 같은 데서 본인의 뭐 신체 사진을 막 보내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매음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도 최소한 절반 정도는 뭐 이렇게 일종의 노출증이나 뭐 관음증 이런 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아예 관음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뭐도 있냐면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여자 화장실 들어간다거나 뭐 그 반대의 경우 이것도 이제 매년 한 500건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관음증과 연관이 있겠죠. 전체 성폭력 범죄 중에 관음증이나 노출증과 연결된 범죄가 절반 내지는 이걸 더 넘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음증이 왜 생겼냐, 이거는 어릴 때 본 성인물에 큰 충격을 받고 이 충격이 이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어릴 때 학대를 받았던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극엔 그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 스릴과 흥분이 있는 어떤 불안한 상황, 들킬 수도 있는 상황, 들키면 큰일 나는 상황, 이럴 때만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게 관음증과 연관이 돼 있다는 설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런 거를 제외하면 뭐 공식적인 어떤 성인 비디오를 보고 뭐 AV를 보고 이러면 되지, 굳이 남을 훔쳐본다는 건 들킬까봐에 대한 그 스릴, 이런 거랑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음증과 노출증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재밌는 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증상만 빼면 아주 멀쩡한 사람, 오늘 얘기처럼 좋은 아빠고 좋은 직장 상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실제로 이 관음증, 노출증 관련해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고 앞에서 드러내고 자유행위 하다가 여고생에게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 무려 제주도의 지방검찰청장이었던 사건이 있었죠. 이때 저 대학 선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저랑 친한 분들과도 되게 친분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변인의 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특히 SNS 같은 데서 그럴 리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이제 검찰에선 이제 룸사롱 가서 놀고 이런 문화들이 좀 있었는데, 이분은 룸사롱 한번 따라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성매매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술, 담배도 하지 않고 항상 신실하고 독실한 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인격자라고 사람 주변들이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반응이 당시에 정말 많았습니다. 가족과도 굉장히 화목했대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 청렴결백한 검사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명백하게 범죄를 저질렀고 또 그 범죄를 저지른 걸 넘어서 그걸 무마하려고 권력을 이용하려고 한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분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너무 인격자처럼 살아서 눌려있는 게 한 번씩 터진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말하는,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건 그거보다는 반대로 이분이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정신이 차렸을 때는 오히려 엄격한 생활을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얘기, 그러니까 불법 촬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하면 이제 화장실 몰카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아니면은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실제 통계를 보고, 그리고 아니면 제가 이제 실제로 한 10년간 경험한 바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대부분의 경우는 하여튼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공개된 신체, 그러니까 옷 속으로 뭐 카메라를 넣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경우, 예전에 그 뭐 SBS에서 유명하셨던 그 앵커였고 사장이셨던 분도 이런 걸로 이제 체포가 되고 뭐 이렇게 처벌도 받고 이랬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게 왜 성범죄냐?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카메라로 찍으면 안 되는 거냐? 이게 왜 성범죄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공개된 신체를 내 눈으로 보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라면 사진으로 찍어도 이거 자체는 범죄는 아니에요. 다만 원래는 뭐가 범죄냐면 뭐 치마 속 이런 걸 찍거나, 아니면 이게 좀 중요한데 사진을 찍을 때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성적인 부위, 뭐 다리라든가 엉덩이라든가 가슴이라든가 이런 부위를 확대시켜서 찍으면 이거는 아무리 공개됐다 하더라도 이건 성적 만족을 위한 촬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서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원래 판례를 통해서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에서 어떤 사람을 그냥 얼굴을 찍었어요. 이런 거 이제 형법상 범죄일까요? 범죄 아닙니다.
지금도 아닙니다. 이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민사상 초상권 침해 여진이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다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한 거냐면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 예전 같으면 확대를 해서 찍었다, 어떤 신체를 성적인 목적으로 확대를 해서 찍었다는 게 명확해요. 지금은 이 디지털 파일로 찍잖아요. 그러니까 전신을 찍은 다음에 특정 부분만 크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전신을 찍은 다음에 특정 부분만 크롭을 하는 거나 다가가서 그 부분을 찍는 거나 사실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기엔 똑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례가 어떻게 변화하냐면 성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면 설령 전신을 찍었다 하더라도 이게 크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성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범죄로 처벌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촬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 내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찍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자료사진과 한 50년, 60년대 모든 자료사진과 이런 거는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이렇게 촬영하면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 찍었는데 지금은 다 블러 처리하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성적인 목적이 아닌 사람을 찍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 중에 성적인 목적으로 크롭을 해서 혹은 이게 뭐 확대를 해서 본다면 이게 처벌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찍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불법 촬영의 범위를 사람마다 생각하는 범위가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강아지 아니면 뭐 예쁜 애기 이런 모습을 모르는 사람을 사진을 찍었다, 이런 걸로 이제 불법 촬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고소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점. 네, 오늘은 이제 관음증, 변태 성욕을 가진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분이 이제 치료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분이 아무리 병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사람들은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협받고 또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분들은 처벌이나 혹은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관음증 남편, 이분과 이혼하는 걸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